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0 2차원 한글 강좌를 진행 중인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 라인 작성하는 방법, 기초 선이죠. 그리고 좌표를 활용한 선, 즉 라인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 선택 및 지우기 방법, 그리고 객체 스냅, 우리가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객체 스냅을 활용하는 방법, 이 네 가지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선을 작성하는 명령어는 우리가 라인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고요. 단축키로는 이제 우리가 L이라는 단축키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리본 메뉴에 우리가 드로우 그리기 패널, 드로우 메뉴가 아니고 그리기 패널에서 라인이라는 아이콘을 여러분이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런 라인이란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시면 시작점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다음 점을 지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엔터 입력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캐드를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파일 열기 버튼을 누르셔서요, 동영상 강좌 를 위해서 제가 제공해드린 참고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2차시라고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2차시 파일을 선택하셔서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 개념을 이제 처음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F7번 눌러서 제가 그리드를 좀 끄도록 하고요. 현재 보시면 이 그리드의 간격은 0,0 x, y가 모여져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 간격으로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좌표 개념의 어떤 선 그리기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선 이 기본적인 선은 위에 있는 홈 탭의 그리기 패널에서 선이라는 걸 클릭하셔서 아래에 있는 이 명령 입력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명령 입력창에서는 해당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순서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일일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메시지로. 그래서 이 메시지만 잘 확인하셔도 오토캐드의 60-70%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점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점 지정, 두 번째 점 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점을 지정해 가면서 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저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수평으로 직교되게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펑션 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나요? F8번 키잖아요. F8번 키를 눌러서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으세요. 그죠? 자, 그런데 엔터 쳐서 마무리하고요. 요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자, 명령 입력창에 L을 입력하셔도 된다 그랬죠. L 입력해서 엔터 해주시면 라인 명령어 실행되고요. 시작점 찍고요. 지금 F8번 키가 온 돼 있는 상태인데 방향을 이렇게 지시한 다음 클릭은 하지 마시고 다음 점에 방향을 지시한 다음 바로 키보드로 명령 입력창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엔터. 그러면 500만큼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으로 위로 이렇게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50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방향으로 방향을 지정하시고 500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명령 입력창에 보시면 닫기라고 있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끝점과 시작점을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보면 선, 이번에는 아이콘을 클릭했어요. 시작점 찍고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요번에는 600 엔터, 위로 600 엔터, 옆으로 600 엔터 하고 닫기 누르시면 이쪽으로 닫히게 되거나, 아니면 닫기를 안 누르시더라도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객체 스냅이 잡히죠. 끝점이라고 클릭하시고 마무리로 엔터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선명령 클릭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 이럴 때는요. 마우스 아이콘을 이동시켜서 여기 보시면 명령 취소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요. 또 명령 취소 눌러보면 또 한 단계 뒤로 돌아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다가 잘못 그렸을 경우는 여기 명령 취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고 싶으시다면 엔터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는 종료 버튼 누르셔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 그리는 방식이에요. 이제 좌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좌표를 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절대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극좌표, 그 다음에 상대좌표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이 세 가지 방법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는 절대좌표와 상대극좌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극좌표만 말씀드렸는데, 상대좌표는 저희가 그 직사각형 그릴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절대좌표라는 것은요, 여기 옆에 거 좀 지우고 갈게요. 명령 없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우측의 좌측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삭제가 됩니다. 자, 이쪽 좀 확대하시고요. 절대좌표라는 것은 0,0의 지점이 절대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0,0의 지점이 어디냐면 XY가 모여져 있는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뜨잖아요. 요때 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입력해 주시면 어디서 시작하나요?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F8번 눌러 볼게요. 여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음 점은요, 절대좌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절대좌표 0,0 이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점도 이 위치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x를 500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으로 300만큼 올라가는 위치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좌표값이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처음에 제가 500, 300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큼 갔다가 300만큼 올라가는 요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입력 값이 X축으로는 이동이 없잖아요. 0이 되는 거고 Y축으로만 300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0, 얼마? 300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러한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좌표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선 시작점은 0,0 엔터. 자, 어디로 가자? 500, 300 엔터. 그 다음에 0,300 0이라는 것은 X축, 뒤에 300이라는 것은 Y축을 얘기하죠. 엔터. 그리고 닫기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물론 시작점의 위치가 꼭 0,0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을 클릭하고요. 시작점의 위치를 어떻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5칸 간 쪽이죠. 그럼 500, Y쪽으로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 0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게 되면 시작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때는 여기가 기준이니까 500에 300이 되죠. 그래서 500, 300 해주시면 위로 올라가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300 그리고 닫기 해주시면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조금 좌표 개념이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몇 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상대좌표는요, 여기 있는 0,0이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절대, 처음 시작하는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점의 위치가 0,0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점의 위치가 0,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을 클릭하고 저는 임의로 여기를 클릭할게요. 그럼 여기가 0,0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300만큼 가고 Y방향 200만큼 갈 거예요. 그럼 사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요, 골뱅이를 하나 넣어주세요. Shift하고 숫자 2번 누르시면 골뱅이 되죠? 그러면 앞에 300, 200 할게요.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값을 재설정할 수 있어요. 그게 상대좌표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Z 해볼게요. 뒤로 돌아가죠. 자, 얼마? 골뱅이 이번에 300, 400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x 300, 400. 근데 항상 골뱅이를 붙여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자, 여기로 가려면은요, 현재 점이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현재 점은 아래가 아니라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좌표값을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x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x가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300. 그죠? 그 다음에 y로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300. 그죠? 콤마 얼마? 0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닫기 해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선 시작점 여기를 찍을게요. 그럼 여기가 현재점이죠? 두 칸하고 두 칸 올라가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뱅이 200, 200 엔터.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골뱅이 마이너스 200, y쪽으로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0 하시고 그냥 클릭하셔서 엔터 누르셔도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게 상대 좌표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상대 극좌표죠. 상대 극좌표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의 점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선을 클릭하고요. 여기를 클릭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쪽으로 4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골뱅이 자 400 한 칸이 100이니까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우리가 따옴표 있죠. M자 옆에 따옴표. 그러면은 각갈로가 돼요. 그죠? 400 각갈로 그 다음에 얼마? 0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입력하시면 이쪽으로 가요. 뒤에 0이 각도를 의미해요. 자, 현재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0도 방향, 이쪽이 90도 방향, 이쪽이 180도, 이쪽이 270도예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쪽이 0도, 90도, 180도, 270도. 저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길이가 400. 앞에 400이라는 게 골뱅이 400이 길이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400의 각도 0도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300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현재점이죠. 상대 개념은 항상 현재 있는 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가 기준이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골뱅이 300. 그죠? 길이값만 입력하면 돼요. 골뱅이 300 각도 Shift 누르고 M자 옆에 갈로를 눌러주시고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180도, 270도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 90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닫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3차원까지 학습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상대 극좌표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하고요. 시작점을 여기다 찍을게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뱅이 300 각도 몇 도가 돼요? 18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가야 돼요. 300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뱅이 300 각도 90. 그죠? 그리고 나서 닫기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좌표 개념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강좌 영상을 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이제 익숙해져요. 이 좌표 개념이 흔들리시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안 하고 가시면 뒤에 있는 진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 2차 시에서 다루어지는 이 좌표 개념, 기초선 그리기 명령어 등에 대해서는 꼭 잘 아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선택 및 지우기 방법이 있는데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포인팅 방법이 있어요. 즉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는 컨트롤 A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 클로즈 방법이 있는데, 윈도우라는 것은 포함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클로징, 이 클로징이 이 단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클로징이 제가 이제 이거를 바꾼다고 하면서 못 바꿨는데, 이 클로즈는 닫는다는 뜻이고요. 그게 아니라 CLOSSING라고 해서 클로징입니다. 클로징.
예, CROSS. 그러니까 뭐냐, 가로 걸친다는 얘기예요. 가로지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윈도우, 뭐, 일단은, 포인팅 방법이라는 것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클릭 해주는 방법이, 옆에서 좀 다시 보여드릴까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요. 엔터. 여기 있는 원을 클릭해서, 지금 중심점 지정이라고 나오죠? 예, 선의 중간점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삼각형 점이 보이네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객체 스냅인데, 여기 있는 요게, 요 객체, 2D 참초점에 커서 스냅이 객체 스냅이 되어 있죠. F3번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꺼져 있을 때는 안 잡히는데 F3번 다시 눌러주면 잡히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점으로 찍고 두 번째 점 찍어주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냥 마우스로 클릭 해주는 게 우리가 뭐다? 포인팅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같이 알아줘야 될 것은 Shift를 눌러주시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하나씩 또 제거가 가능해요. 그죠? 예. 자, 그냥 클릭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계속 이제 추가되면서 선택이 되어지는데 Shift 누르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씩 또 빼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어지지만 Shif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또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포인팅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전체 다 선택돼 버려요.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이. 그죠? 그리고 ESC 눌러주시면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방법은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원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이 중간점, 선의 중간점에서 원을 작게 그려볼게요. 대충.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왼쪽에 요 원의 상단 부분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대각선 반대 방향 드래그 하게 되면 파란색 영역이 보이죠. 이게 지금 윈도우로 우리가 포함 방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각형 범위에 들어가는 이 선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좀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선택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의 어떤 부분의 선들이 굵어지나요? 작은 원하고 이 사선만 굵어지죠. 왜 그러냐면 좌측점을 찍고 우측으로 드래그 했을 때는 바로 윈도우 방법인데, 이때는 무조건 이 파란색 범위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객체들만 선택해 주는 방법이에요. ESC. 근데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녹색의 그 범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앞서서 파란색 범위하고 좀 틀리죠. 보시는 것처럼 이 범위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작은 원과 사선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 큰 원도 이 녹색의 범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걸쳐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선택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CROSSING 클로징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걸친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 선택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우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레이저. 그러니까 얘를 뭐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수정 패널에 보시면 여기 지우개가 있어요. 이레이저라고 얘기하고 단축키로는 E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원하시는 객체를 선택해서 엔터 누르면 삭제가 되죠. 다시 뒤로 돌리시려면 컨트롤 Z 누르시면 다시 돌아오죠. 근데 굳이 이렇게 이제 이레이저 명령을 잘 안 써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클릭하셔서 어떻게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방금 삭제했던 컨트롤 Z는 뒤로 돌리는 명령어가 아니라 방금 실행한 명령어를 취소하는 명령어예요. 방금 우리가 이레이저, 즉 지우개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지워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취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Z를 눌러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컨트롤 Y 누르면 어때요? 방금 했던 그 컨트롤 Z를 다시 뒤집어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컨트롤 Z에서 이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객체 지우기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객체 스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객체의 특정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엔드 포인트라는 것은 선이나 호의 가장 가까운 끝점,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 센터는 원이나 호의 중심점, 노드는 우리가 이제 절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디바이드나 메저로 나누어진 어떤 포인트, 절단된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고요. 쿼드런트는 원이나 호의 사분점, 그 다음에 인터섹션은 교차점, 익스텐션은 객체의 연장된 교차점, 그 다음에 인설션은 삽입점. 얘네는 텍스트나 블록 쉐입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퍼펜디컬러는 수직점, 탄젠트는 접점, 그 다음에 리얼레스트는 근처점, 그 다음에 피어런트, 인터섹션은 가상교차점, 페러는 평행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주요한 것들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오스냅을 일단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아이콘 있잖아요. 여기 우측 하단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객체 스냅 설정이라고 뜨게 되죠. 얘를 눌러주시면 객체 스냅 설정창이 뜨게 돼요. 지금 어떤 게 체크가 되어 있냐면 끝점과 중간점, 중심점, 사분점, 교차점, 직교점, 연장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 여기는 선을 클릭해 볼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어때요? 끝점, 그 다음에 교차점, 그죠? 그 다음에 중간점, 그죠? 그 다음에 원에 살짝 갖다 대보면 이 원을 따로 그려볼까요? 원 따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중심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직교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죠? 엔터. 그리고 또 선을 클릭해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엔터. 그죠? 그리고 다시 선을 클릭해서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끝점이 잡히겠죠? 이거는 객체 스냅이 설정되어 있어서 클릭해서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여기에 니은자 표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선에 대상선에 직교되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딱 포인트를 맞춰서 그려줄 때 쓰는 게 직교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연장선이라는 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죠? 알아서 이렇게 이 선이 연장되는 그 가이드라인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요. 그죠? 이 연장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면 쿼드런트, 뭐 4분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설션, 퍼펜디컬러 이랬는데 4분점은 뭐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진행을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인설션도 마찬가지예요. 블록 우리 개념 배울 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드도 우리가 디바이드 메저를 할 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 쿼드런트하고 여긴 탄젠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능한 한 이 리얼레스트는 체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있으면은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선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하고 일단은 요 쿼드런트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쿼드런트는 이 원이나 호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선을 갖다 클릭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4분점이 이렇게 여기 0도 방향, 그 다음에 90도 방향, 그 다음에 180도 방향, 270도 방향의 4분점을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주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을 이용해서 작은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또 큰 원을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요. 여기에 4분점을 클릭하고 여기에 4분점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보시면 뭔가 이 자연스럽게 이 사선이 흘러가지가 않죠. 이 원과 작은 원과 큰 원을 자연스럽게 이어야 되는데 뭔가 4분점끼리 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요. 그죠? 요럴 때는 그냥 클릭해 주시고 명령 없이 클릭해 주시면 파란색 점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립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금 객체 스냅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객체 스냅 설정, 여기에서 제가 탄젠트를 우리가 이제 접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지금 선택을 할게요. 지금 꺼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요 얘를 다시 클릭하고 이 그립점을 클릭하고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탄젠트 점을 찾아요. 그리고 얘도
클릭해서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탄젠트 점을 잡죠. 그리고 옮겨서 클릭해 주시고 ESC 눌러 보시면 어때요? 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사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탄젠트, 즉 접점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을 이용해서 클릭, 엔터. 처음에는 이렇게 4분점을 이용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클릭하시고 그립점 옮겨서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부드럽게 연결되는 연결 사선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선을 그리는 방법과 좌표를 활용한 선을 작성하는 방법, 객체를 선택하고 지우는 방법, 그리고 객체 스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었고요. 객체 스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아직 다루지 못한 스냅점들이 있는데, 그 스냅점들은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서 여기 있는 객체 스냅, 우리가 상태막대에 있는 객체 스냅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객체 스냅 설정을 하셨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미리 여기서 체크를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뭐 접점이 체크되어 있잖아요. 뭐 삽입점 여기 또 체크하셔도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죠? 굳이 여기 스냅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똑같이 뜹니다. Shift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똑같이 뜨고요. 여기서 객체 스냅 설정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셔도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있는 Shift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객체 스냅 설정으로 가서 우리가 주셔도 된다라는 거, 객체 스냅 설정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이번 시간도 좀 길죠. 캐드 명령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